네, 안녕하세요. 네모박스입니다. 마인드노드의 새 버전이 나왔습니다. 앱스토어에요. 이름은 Delightful Mind Mapping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인드노드 프로라고 불렀었는데요. 그리고 버전은 숨겨져 있는 버전은 1. 뭐뭐뭐 이렇게 버전이 나왔었는데 Delightful Mind Mapping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면서 버전은 2.0으로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19.99달러 런치 세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33% 깎아준다고 하니까 혹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 달 안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인드노드 프로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새 버전이 나오면서 구입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구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 썼던 마인드 노드 프로는 이런 모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디에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탭을 쳐서 또 새로운 마디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속성 테마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었고요. 모던 또 클래식 오션 이런 식으로 스프라우트 커스텀 해서 나왔고요. 주로 모던이나 딜라이트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형태 가지 형태에서 이런 것들 좀 바꿔줄 수가 있었는데요. 글자 폰트 텍스트 정렬, 폭 이런 것들을 좀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영상 이런 것들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었고요. 각각의 것들 색상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서체도 물론 지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게 우리가 그 전까지 썼던 마인드 노드 프로 1.x 버전이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인드 노드 프로 그리고 마인드 노드 라이트 버전인가요? 무료 버전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능상 약간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마인드 노드 프로에 대한 평가는 한 별 3개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버전에 대한 평가는 물론 19개 아주 많은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별 4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평가, 초기 단계에서 좀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마인드노드 딜라이트풀 매핑 가보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인드 맵 이렇게 치고요. 지금 제가 한글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입력할 때와의 마인드 맵, 자 이렇게 입력되어지는 이 모습과 여기에서 새 버전에서 마인드 맵이라고 입력되어지는 그 키 입력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한글 입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전에 버전에서는 제대로 바로바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버전에서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타자를 입력 중, 지금 저 중자를 넣었거든요. 근데 중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 쓰여진 다음에 표시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쪽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100%로 볼 것인지, 선택 영역에 맞춰서 볼 것인지, 마인드맵에 맞춰서 이렇게 크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그 선택 영역에 맞추기 혹은 마인드맵에 맞추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커지지만, 제가 또 뭘 넣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넣고 하게 되면 네, 한번 더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다 나오진 않네요. 마인드맵에 맞추기 하면 이게 다 표시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다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에 맞추기인데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도 보기 기능이 아마 밑에 있었을 텐데, 네. 그쵸, 여기에 맵에 맞추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였군요. 네. 이 제대로 다 보여줘야 되는데 맵에 맞추기를 다시 눌러줘야 이렇게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새 버전에서도 고쳐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인드맵 맞추기, 선택형에 맞추기, 보기 어떤 옵션이 좌측 상단, 예전에는 좌측 하단에 있었다면 좌측 상단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가보면 이것도 이제 공유 버튼이죠. 그래서 메일, 메시지, 에어드롭, 마이 마인드 노트 이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두 가지 버튼, 요 버튼이 인스펙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떤 그 폰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폰트가 아니군요. 네. 개요 보기가 되겠군요. 개요 보기. 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터와 그리고 개요 보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펙터 안에 가보면요, 그 먼저 다큐멘트, 그리고 포맷, 그리고 컨텐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테마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요. 프레쉬, 엘레간트, 커피, 딜라이트, 아이디어 샌드박스, 그레이스케일, 오션, 스프라우트, 게임,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테마를 적용하게 되면 그 테마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누르지 않고 위에 있는 거를 눌러서 또 테마를 적용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밑에 보면 배경 색상도 물론 이렇게 정해져는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배경 색상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테마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테마 원래 디폴트 값으로 또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레이아웃, 저도 이게 조금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레이아웃을 만들다 보면 그전에는 이제 계속 이걸 생성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뭐 가지치기를 막 해요. 자기 맘대로.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고정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자리를 잡곤 했었거든요. 근데 새 버전에서는 그것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좌측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좌우로 아까 예전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측으로 가지치기를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스마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때 켜두고 사용을 하면 참 편하게 마인드맵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옵션이 생긴 것은 좋은 그런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걸 누르면 스마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글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글 버전을
꽤 좀 꼼꼼하게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까 한글 입력할 때 그 느낌, 그리고 요 보기에서 좀 약간의 실수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포맷 쪽으로 가보면요, 이 하나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녀석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모양들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돼 있고요, 또 모서리가 둥글게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타원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라 해야지, 마음속에서 생각 그런 모양, 네,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색깔 채워넣기를 또 선택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테두리들도 뭐 점선이라든가 실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선 스타일에 뭐 이렇게는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의 그 하위 노드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버리는 그런 식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아니고 요것만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선 스타일 하다 보니까 얘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냥 아래 하위 가지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을 좀 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가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지들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가지 선택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잠깐만요. 변화가 가지를 선택을 해서 움직여지네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그 최상위에 있는 그 마인드맵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같은 게 그렇게 됐잖아요.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바뀌었잖아요, 선이. 네. 그런데 새 버전에서는 이것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달라지네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져 있는 그 가지들에 한해서만 또 이렇게 어떤 그 두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도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지금 처음 만져보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선의 두께 조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얇은 선에서부터 아주 굵은 선까지 있고, 뭐 이렇게 가지 굵기 자동 감소하면 뭐 굵게 나와서 뒤에는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얇아지겠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네. 취소를 한 상태에서 갔을 때는 똑같이 동일한 굵기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지만 아까 그 가지 굵기 자동 감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걸 체크를 해놓게 되면 점점 갈수록 가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리기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건 되돌리기가 안 되네요. 네. 어쨌든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다시 하면 되니까. 네. 자동 감소를 다시 눌러보고,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얇아지고 있죠. 저 커맨드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게 좀 줄어들고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반응이 좀 느리네요. 자, 계속 볼까요? 포맷까지 가봤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이 두께도 이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로 두께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자, 포맷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로 좀 넘어갈게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 그 서체 이런 것들이 왜 컨텐츠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서체 조절하는 거는 포맷에서 조절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다음엔 좀 개선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바꿔주면 이렇게 폰트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폰트를 바꿔줄 때와 한번 차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폰트를 바꿔주면 모든 폰트들이 다 변경이 됐었는데요. 새 버전에서는 선택되어져 있는 그 영역만 이렇게 폰트가 바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선택되어진 영역에서만 폰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체는 또 다중이 됐네요. 여기서 또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 부분만 선택을 했었고요. 이 부분 선택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폰트가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에서만 폰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뭐 서비스라면 서비스인데요. 스티커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스티커가 25개. 전 사실 이거 굉장히 좀 많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숨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5개로 그 웬만한 그 인생에 있어서의 정리가 25개로 좀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간다면 뭐 이런 그 비행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말에게 밥을 줘야 될 때 당근. 그리고 아이디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음악을 듣는다 이렇게 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귀엽죠. 그 스티커들이 좀 키워볼게요. 벡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키웠을 때 깨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왜 저쪽으로 왔을까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깨지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막 만들다 보니까 원래도 뭐 그렇게 잘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좀 지저분해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스티커를 넣으니까 한결 예뻐 보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기존의 이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19.99달러, 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이 제품을 써오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제품은 그냥 무료 업그레이드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저기 미러링을 좀 켜느라고 정신을 한 것에 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OS 10용, 맥용으로 쓰시는 거는 19.99달러를 지불해야 되지만 iOS,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의 마인드노드를 쓰셨던 분들은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되고 그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그 OS 10에 지금 iOS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새로운 입력 플러스 누르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삽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삽입을 두면은 여기 지금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스티커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맥에서도 아니죠. 아이패드, 아이폰에서도 삽입을 하고 또 색깔이 없는 그냥 단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콘들, 스티커들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들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뉴들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 녀석의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이건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iOS용 마인드 노드는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저장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롭박스에 또 저장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물론 뭐 개인용 USB나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 사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마인드 노드가 드롭박스에 저장이 됐을 때 드롭박스 iOS 드롭박스에서 열 때 제대로 열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생긴 것이 아이클라우드가 있고요. 그게 여기서 보여지지가 않네. 어떤 거냐면 네, 한번 볼게요. 마인드 노드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던데, 네, 여기 마인드 노드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인드 노드에다가 마인드 맵으로 한번 저장을 테스트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됐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연다고 볼게요. 새롭게 연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봤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기타였나요? 여기 있군요. 네. 다시 아까 죄송합니다. 마인드맵 테스트를 다시 열었고요. 자, 이 녀석을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유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마이 마인드 노드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봤을 때 아웃라이너에서도 이렇게 프리젠스 그렇게 읽나요? 프레젠스 하여튼 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아웃라이너에서 그러니까 옴니그룹에서 쓰는 이런 싱크하는 자기네들만의 서버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마인드 노드에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노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공유하는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냥 자신의 이메일 주소만 넣는 것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이 된 상태에서 마인드 노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마인드맵 테스트 이미 업로드된 다큐멘터리 삭제되며 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자신의 이메일이 아이디로 되어 있는 마인드 노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올라가게 되면 마인드 노드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환경 설정에서 마인드 네, 올라갔고 브라우저에서 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마인드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올린 계정이 이 계정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계정을 지금 저는 이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했었는데 그 계정이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초기라서 그런지. 네. 이걸로 해놓고 다시 한번 공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노드로 해서 업로드 했습니다.
자, 업로드 했고요. 업로드한 마이 마인드 노드 이 녀석은 이제 끄고요. 끄도록 하고 삭제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마이 마인드 노드에서 네, 삭제를 하고요. 다시 얘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 올렸고요. 자, 그러면 마이 마인드 노드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마이 마인드 노드 보내기 하는 게 조금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업로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했고요. 자, 환경 설정에서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없어요. 없습니다. 네. ibiob.com으로 가볼까요? 여기에도 없습니다. 어디로 간 거죠? 네,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뭐 어쨌든 네, 공유하는 방식 중에서 마이마인드 노드라는 그런 또 서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서비스가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거 알 수가 있었죠. 마인드 노드, 네, 장점도 있고 또 아직 미숙한 점,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것들 보면서 많이 개선한 부분들은 환영할 만하고요. 좀 미진한 것들은 빨리 개선해서 다음 버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노드, 딜라이트풀 마인드 매핑 맞나요? 제목이? 다시 한번 가서 봐야죠. 마인드 노드, 딜라이트풀 마인드 매핑 맞네요. 이상 여러분들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